자, 여러분 좀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24번 문제 있죠? 98페이지입니다. 문제지 98페이지에 24번. 축적 변경 무한고 틀린 거랬죠?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축적 변경은 뭐예요? 지적도 도면에 지적도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 우리가 보통 이 지적에서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면적을 보다 더 면적을 보다 높여갖고 소관청 입장에서는 세금 더 많이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절대 우리 시험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나오진 않아. 항상 높이는 쪽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 자, 직권도 가능하고 누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죠? 네, 축적 변경은 임야도 축척을 지적도 축척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축적 변경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자, 지적도에서만 뭐예요? 자,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은 뭐예요?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하자는 토지가, 자, 이건 예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시도지사가 이제 승인받지 않는다 그랬죠? 뭐하고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축적 변경을 할 때, 이 토지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토지를 합병하는데 하나는 500분의 1이에요. 하나는 600분의 1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를 합병한다는 게 뭐가 경계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원칙 중에는 축척 종대가 있어요. 항상 축척은 뭐라고 큰 걸로 바꾸는 거예요. 큰 걸로.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토지를 하는데 합병을 하는데 경계의 기본 원칙상 축척은 뭐로 한다고 이거 큰 걸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승인을 축척을 바꾸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또 뭐냐면 이 개발사업 시행지역이 뭐했어요? 포함됐다가 요 지역이 배제가 됐어요. 제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외가 됐으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축적 변경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을 축척을 600분의 1로 할 건지 500분의 1로 할 건지 절차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승인이 필요한 거야. 근데 개발사업 쪽에서 뭐가 됐어요? 이거 제외가 됐다면 굳이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승인이 필요 없다. 승인을 받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합병하고 하나는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얘기니까 예외적인 사항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동의고 3분의 2 동의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자, 25번 문제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박스 안에 니은 뒤에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그냥 승인 보이면 누구의 승인이에요? 시도에 그냥 무조건 승인 나오면 시도지사 승인이야. 그뿐이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체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승인 나오면 누구 승인이라고? 시도지사 승인이야. 그럼 적어도 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항상 승인 나오면 시도지사 승인이야.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 나오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이거? 3분의 2야. 소유자, 시읒 3, 토지 두 글자 2, 3분의 2 이런 식으로 3분의 2입니다. 답이 답이 그래서 4번이야. 그래서 맨 뒤에 그 디귿은 경계점 표시가 며칠이고 3순이고 30일이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은 필지별 증가 면적의 법 규정에 의해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가 써 있죠? 하여튼 허용 범위 이내 나오면 허용 범위 이내 나오면 고치는 건 아니야. 고치는 게 아니니까 뭐 하지도 않아 이거. 청산하지도 않아. 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고치자. 그래서 청산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래서 소유자 전원이 뭐 하지 않기로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청산하지 않았어요. 물론 물론 자, 이거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만약에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청산하고자 하면 청산하는데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자, 2번 청산금 나오죠? 청산해서 각각 몇 개월 사니까 각각 6개월이니까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몇 개월에 이거 6개월입니다. 자, 2번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명이 됐으면 법원의 소관청이 공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1개월 나왔죠?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인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압류 들어가겠다는 얘기 압류. 자, 그 다음에 27번은 안 풀어도 되고 28번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거기 1번에 하나의 지번부의 지역 내 쌍촌동이라는 지번부의 지역에 축척이 다른 도면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것도 축척 변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동의가 몇 분의 몇이고 3분의 2고 그 다음에 3번은 경계점 표시가 며칠이고 30일이고 자 이런 문제 올해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얘기죠. 그 납부고지를 받은 자 해놓고 나서 그 받은 자는 소관청이 그 고지를 통지한 날부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 보세요. 자 소관청이 돈을 받으려면 뭐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고지서를 뭐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예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뭐라고?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근데 자 소관청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저놈이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간 내라 이제 고지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을 뭐 주는 건 수령이죠. 그 수령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 할 것 같아요. 통지한 날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받아가든지 말든지 뭐라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고 항상 무슨 뭐 할 돈은 받을 돈은 항상 뭐라고 그 낼 사람이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소관청이 뭐 하려면 돈을 주려면 뭐 한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저기 했지. 그렇게 따지겠지. 하여튼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뭐라고 통지한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 돈을 받아가는 건 뭐예요? 통지한 날부터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다. 오래 안 나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부 지급을 완료할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자 그날이 토지 등식이니까 확정 공고 날짜에 공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차익에 관한 얘기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차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익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가로 안에 기억 니은이 초과액도 누구의 수입으로 부조액도 누구의 부담 다 누구의 이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다. 자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30번은 틀린 거랬어요. 축척 변경에 국자 틀린 걸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계라고 해서 소관청에 뭘 둔다 그랬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는 뭐예요? 몇 번에 매? 자, 그 2번에 했죠? 5인 이상 10이니까 2, 3번을 비교해서 3번에 5인 이상 10이니까 5, 20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의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뭐예요? 자, 위원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뭐 한다? 지명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1번은 뭐예요? 심의결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거기 청산금의 징수 나오죠? 청산금의 징수라고 하는 것은 청산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받는 것을 심의결할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죠. 납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내라는 얘기죠? 그걸 심의결할 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청산금의 징수는 심의결하지 말고 뭐라고 6개월 이내 빨리 받으라는 얘기죠. 그 심의결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나중에 뭐 축척변경 정의하는 게 26번 있죠? 100페이지 26번에 26번 100페이지 26번 있죠? 그거나 별표 하나 해두고 그거나 나중에 한번 참고로 봅니다. 올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넘겨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적정리 개시 나오는데 우리 요약시 몇 페이지에 거기 39페이지 정리 나오죠? 그럼 이제 지적정리 파트 중에서 우리가 자 지적정리 파트 중에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소유자 정리예요. 무슨 정리라고? 소유자 정리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자 공부에 뭐예요? 지적 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등록이 돼서 자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뭐 하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합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자 누가 소관청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 지적 정리 후에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면 소관청은 뭐예요? 우리도 이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을 뭐 한다고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 파트에서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소유자 정리는 거기 39페이지에 기등록지의 소유자 정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뭐가 있으면 이 등기부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하고 이 대장이 있다 대장이. 그럼 이 등기부하고 뭐가 있으면 이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의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자는 이 등기부하고 내용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지금 자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갑에서 누구로 갔다는 게요? 을로 갔어요. 서로 뭐예요?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틀리면 이 등기부를 갖고 이 대장을 을로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기본 틀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서 이 대장의 소유권을 뭐 하는 것은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뭐가 있다면 등기부가 있다면 뭐 갖고 정리하라고 등기부 갖고 정리하라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등기소에서 이게 등기를 마치죠? 보존등기 맞추고 이존등기 등기를 맞추면 등기소에서 네가 권리자가 됐다고 뭘 주는 거예요 이거? 등기별 정보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자 등기부 등본 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바뀌면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뭘 보내준다고? 등기 완료 뭐예요? 뭘 보내준다고?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 뭐예요? 자 등기 전산자료 있죠? 등기 전산자료가 이 자료가 뭐예요? 자료가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박스에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미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어디에서 등기에서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뭐라고? 이 네 가지 몇 가지라고? 네 가지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단순해요. 뭐라고? 다음 중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뭐예요? 정리하는 자 등기회에 관련된 자료가 아닌 거 하면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야. 그래서 이제 한번 25회 때 뭐가 답이냐면 등기신청 접수장이 답입니다. 왜냐면 등기신청 접수장은 등기를 받은 거예요.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기를 받은 거는 자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답이었다 한번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그 쌍가리 1번을 별표합니다. 뭐예요?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리 통지한 정리 나오죠? 그 얘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 그 밑에 있는 등기소에서 보내온 그 완료 통지서 있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뭐하고 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않는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 땅을 뭐예요? 땅을 파는데 누가 사촌이 건축업을 하니까 자 뭐예요? 물건은 뭐예요? 건축 자재를 싸게 해서 자기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 집을 져서 답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소에 가서 이 답을 대로 바꾸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안 했다는 게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관청이 촉탁할 것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갑이 을하고 뭘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이전 등기를 뭐 신청했다는 게 대장을 첨부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대장을 첨부해서 가면 등기관은 대장에는 대로 돼 있고 등기부는 답으로 돼 있으니까 등기 받지 말아야 되겠죠. 등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뭐 했다는 게 등기를 받아놓고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다. 뭘 보내왔다고? 완료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 소관청에서 뭘 보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니까 뭐하고 등기부와 뭐예요?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더라는 얘기니까 일치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뭐한다는 얘기예요? 불일치한다. 그죠? 그러면 그 등기부에 따라 뭐에 따라 등기부에 따라 완료 통지에 따라 등기부에 따라
지적정리가 뭐예요? 소유권을 을로 뭐예요? 소유자 정리, 지적정리. 소유자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정리해 줄 수 있다 없다. 소유 정리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니네가 표시가 틀린데 받았느냐 이게 등기를. 등기 받아갖고 뭐예요? 잘못됐는데 왜 소유권 바뀌었다고 보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하니까 반대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불부합 통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 등기관이 을한테 1개월의 의무를 줄 테니까 등기소에 나와서 2번 뭐 하라는 게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는 거죠. 안 하면 등기관이 직권을 해서 보내줘서 맞아야지만이 소유권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그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튄다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있다라고 나오니까 한 글자만 고치니까 없다라고 잘 보시고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이걸 뭐라 한다? 불부합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쌍가리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의 정리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소관청이 줄치세요.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뭐예요? 등기소에 등기부의 열람회에서 조사하긴 한다. 써 있죠? 그때 뭐예요? 열람 수수료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료라고. 뭐라고? 무료입니다. 소관청이.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줄치세요. 불부합 발견 시 등기상 증명서에 의해서 공부를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여기가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갑으로 돼 있다는 게요. 그러면 이 등기상 증명서에서 소유권을 을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직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게. 그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소유자나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직권 정리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뭐 하지 못하면 튄다고? 직권으로 정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요. 모두 가능하다? 직권 정리도 가능하다는 게요.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규 등록의 소유자 정리 줄이나 쳐놓으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어디에 이 지적 공부의 이 공부상에 이 대장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소관청이 하는 거야.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신규 등록에 뭐예요? 소유자를 조사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소관청이다. 뭐라 바꾸면 튄다고? 시도지사 바꾸면 틀려요. 무조건 뭐라고? 소관청이다. 보자니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0페이지 3번 보시면 국유재산 등록에서 뭐예요? 공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 국가재산 얘기죠? 하여튼 국유재산 나오면 무조건 소관청이에요. 누구 나오면 국유재산을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소관청이다. 국유재산은 소관청이다. 신규 등록도 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누가 이 소유권자 갑이 자 뭐예요? 이 자기 땅 답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됐죠?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 이걸 작은 제목으로 뭐라고? 지목 변경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토지 이동이 생겨서 만약에 신청해 오면 소관청은 뭐예요? 어떤 결의서를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서류를 하나 더 작성하고 이 결의서를 뭐예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면 지적정리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장이 불에 타버리면 이 대장을 복구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동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있으면 뭐예요? 정정할 수도 있고. 그 만약에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면 이 소유권을 정리하죠? 이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소유권을 정리하는데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를 작성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자, 뭐가 바뀌었는데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으면 뭐예요? 소유자를 정리하죠?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이고 소유자 결의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토지 이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나오니까
이해하자. 그래서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관청은 뭐예요? 지적정리에 앞서서 토지동 정리계획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적정리에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 써있죠? 그렇게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작년에 나왔는데 소관청의 조사 등록에 관한 정리 그래서 그 제목 있죠? 토지동 현황조사계획 수립 그 별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소관청은 자기네 관내의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자 자세하게 정밀하게 받기 위해서는 당이 뭐예요?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을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조사하는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가끔가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 동자를 뭐예요? 용자로 바꿔요. 항상 뭐라고? 동자를 용자로. 이게 자 이게 뭐예요? 자 18회 때 시험 문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등장해서 계속 뭐예요? 그놈이 2년 주기로 계속 뭐예요? 동자 용자를 집어넣습니다. 시험 문제. 그러더니 뭐예요? 작년에는 또 뭐라고 요 제목을 또 뭐로 바꿨어요? 이거 용자로 바꿔갖고 또 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10년 동안 계속 살고 있다니까. 2018년부터 내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18회 때부터 내기 시작했고 28회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죽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 살아갖고 지금 출제원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출제원으로 10년 동안. 이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제 이 인간의 뭐예요? 뇌는 저기를 알았으니까 패턴을 알았으니까 이제 항상 뭐만 고친다고 한 글자만 고쳐요. 제 감히 생각해 보는데 이 인간이 뭐예요? 잘라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은 문제 내봤자 뭐예요? 딱 몇 글자만 고치니까 한 글자만 고치니까 시험 문제를 잘못 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깔끔해. 뭐 한 글자만 고치고 문제가 무슨 뭐예요? 문제가 무슨 괜히 어떤 사람은 작년에 뭐예요? 그냥 문제 한번 멋있게 한번 내보겠다고 잘못 내갖고 답이 없으면 그런 게 있잖아 그거. 근데 그 인간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근데 이 인간은 계속 붙어있잖아. 왜? 깔끔하잖아 문제가. 딱 한 글자만 고치니까. 아까 저는 뭐라고 그냥 있다를 없다라고 고치거나 그런 것만 내는 거야. 전을 후로 고치거나.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자 절대 용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나와야 된다고?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용이라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따 한번 문제 볼 때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게 뭐냐면 누구의 시도지사에 자 시도지사에 뭐가 필요하다고 승인 필요하다고 이게 꼭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 이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차상 이게 필요 없어 이거. 왜? 시도지사 승인은 뭐예요? 반지 출처뿐이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꼭 두 가지만 보자. 요 내용이 나왔을 때 항상 답으로 등장하는 건 이 두 가지다. 동자를 용자로 바꾸지 않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뭐라고 승인이 필요 없는데 승인 받거나 그게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소관청은 토지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항상 뭐예요? 전에다가 집혀놓고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자세히 거둬야 되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사 측량에서 토지의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할 경우에 뭘 수립한다?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라고? 읍면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41페이지 지조공부의 정리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조 토지동에 따른 공부의 정리는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할 때는 형질 변경 원이 되는 공사가 완료될 때이고 개발 사업은 뭐예요? 준공할 때인데 내용을 이제 같이 보네요. 완료나 준공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이해해 주자. 그래서 항상 자 공사가 완료되면 택지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창고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에 뭐예요? 건물을 안 짓더라도 뭐가 바뀌는 걸 모르고 지목이 바뀐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뭐예요? 공부상에 지목 변경하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토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지적공부 정리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거기 3절 등록상의 정정 꼭 별표 해두시고 별표 꼭 해두시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록상의 정정도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 이 공부가 있는데 원래 이 땅이 전입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이 뭐예요? 공부상에다 뭐라고 대라고 잘못 등록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럼 대를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전으로 고치죠? 그럼 이 공부상에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바뀌죠? 이것도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토지의 이동 사유다. 이게 무슨 사유라고? 토지의 이동 사유다. 근데 이건 날짜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자, 앞에 뭐예요? 신등분합지처럼 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하나의 뭐니까? 이것도 무슨 사유니까? 토지의 이동 사유에 해당하니까 당이 누가 자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 박스에 보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2가지고 법이 3년 전에 개정됐는데 아직도 책마다 고치지 않는 게 있어요. 않는 게 있으니까 자, 하나는 또 합병의 제한사항은 이해해놓고 가자. 이해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토지이동 정리계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있죠? 그건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방금 여기 이렇게 뭐예요? 자, 뭐라고 이거? 토지이동 정리계류서를 작성한다 그랬죠? 이 계류서를 작성하고 나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 계류서 내용과 다르게 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다르게 됐기 때문에 고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감 없이 자, 경계 위치만 경계의 위치만 뭐한 경우에 잘못 등록이 됐다. 이제 잘못 등록된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면적에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 필지가 등록돼 있는데 자, 예컨대 하나의 이 토지가 등록됐을 때 예컨대 20대라고 하는 땅인데 자,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위치가 잘못된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크기는 똑같이 뭐예요?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땅 소유권자하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9 뭐예요? 19 자, 잡이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자, 이 소유권자는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아무런 뭐예요? 다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직권이 가능하다. 근데 자, 면적이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증감이 있는 표현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증감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예컨대 자, 인접 뭐라고? 인접 경계에 뭐가 생겼어요?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시험 문제를 자, 뭐라고? 경계나 면적에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나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왜? 면적에 뭐가 있으니까 변경이 생겼으니까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경계만 바뀐 건가?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하나가 작용을 해.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인접 경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면적이 꺼진 거예요. 팍. 그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을 못해. 그래도 요 정도는 한 3족을 멸할, 아니다, 이거 9족을 멸할, 이 정도는 규족을 멸한 놈인데 아예 10족을 멸할 놈이 누구냐는 얘기, 10족을 멸한 놈. 그래서 한 5년 전에 간평 문제에서 나왔어요. 5년도 안 됐고,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간평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문제 내는 놈이 창작을 한 거야. 뭐라고? 요 법에는 뭐라고? 경계 위치만 뭐라고? 잘못됐다고 요걸 보고, 이렇게 문제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계 및 면적의 뭐라고? 면적 위치가 뭐예요? 위치가 뭐예요? 위치가 잘못됐다. 잘못 등록했다. 이렇게 문제를 했다. 이런 놈이 10족을 멸할 놈이야. 근데 이걸 보고 면적이 증감이 있다 생각을 못해. 이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국어 문제. 이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 요 없으니까 뭐예요? 직권하는데 면적이 증감이 있는 표현은 뭐라고? 그냥 뭐라고 나오면 경계라고 경계와 뭐예요? 경계와
면적이 뭐라고? 면적이 변경됐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얼마나 깨끗하냐는 게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인적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뭐가 있는 거라고?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이 토지를 도면에 등록할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뭐만,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까지도 면적의 위치까지 잘못됐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뭐라고? 면적의 위치도 잘못된 건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두셔야 돼. 이건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자만 신청하는 거니까 이해를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에 뭐라고? 자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잘못된 경우. 그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속았냐면 이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속았다. 그럼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맨 처음에 뭐예요? 다르게 두 번째 뭐라고? 잘못 나오죠? 세 번째는 길어서 안 나오고 네 번째도 뭐라고? 제작성 당시 잘못 작성 이렇게 잘못이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됐으니까 자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람이. 근데 측량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이건 시험 문제를 답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왜? 여기 9개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측량이 잘못됐으면 뭐라고? 지적 측량이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적당하게 잘 됐는지 아니 뭐라고? 부적당하게 됐는지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다 아니죠.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됐으면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자 지적위원회 있죠?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로서? 위원회 뭐예요? 의결로서 뭐예요? 의결로서 뭐 하는 것이지? 정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다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시 읽어보면 까만 거 6번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른 지적위원회 뭐예요? 의결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뭐예요? 정정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잘됐다 그러면 뭐예요? 고칠 사항이 아니니까 가로 열고 뭐라 써 있어요?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 측량이 잘못됐으면 절차적으로 뭘 밟아야 된다고? 적부심사를 밟아야 된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합별의 제한을 위반했죠? 토지 합별 제한을 위반한 등기 인정을 각한 경우에 자 예컨대 만약에 공유 지분이 서로 다른데 합병을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뭐 했어요? 각하에서 각하사유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랬을 때 거기 줄 쳐세요. 뭐라고?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써 있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토지 소유자의 착오로 자 토지 소유자의 착오로 뭐예요? 합병이 자 잘못된 경우에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법이 3년 전에 개정된 건데 아직도 책마다 수정을 안 해놨으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 자 2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유자의 뭐라고? 신청에 의한 정정. 그래서 항상 면적이 뭐가 있으면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소유자만 하는 거예요. 소유자만. 직권 못해요. 소유자 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자 여기 그림을 지웠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인적경계 변경이 생기면 직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직권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소유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도면상의 경계가 바뀌었어. 뭔 생각이 들어가요? 요 인접에 있는 요 소유권자 을하고 뭐예요? 공무원하고 뭐 했나? 저놈들이 짰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겠죠?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하고라고 다툼이 있는 거니까 자 인접 소유자 있죠? 인접 소유자의 인접 뭐라고? 인접 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경계나 면적의 변경이 생겼으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고치려면. 그래서 여기 그 경계 면적을 변경을 가져올 때 그 등록상 정정. 자, 등록상 정정 뭐라고? 경계와 면적을 고친
등록상 정정을 한 뭘 첨부하라고? 측량 성과도를 뭐예요? 첨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첨부 서면이 있다. 봐주자니까. 넘기세요. 자, 거기 42페이지 3번도 중요하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정정 대상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할 때는 처음에 소유자 정리 얘기할 때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이 등기부 갖고 고치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 등록사항의 정정은 소유권은 뭐한데? 소유권은 같은데 이 소유권자를 쓸 때, 여기다 쓸 때 여기 분명히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서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로 돼 있다는 게 이거. 광주로 돼 있으면 이 등기부가 맞으니까 이 광주를 뭐로 고쳐라는 게니까 서울로 고쳐라. 항상 이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은 뭐가 맞는 거라고? 이 등기부가 맞으니까 고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내용은 좀 비슷하지. 뭐라고? 정정 대상이 오류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그 정정도 뭐예요?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뭐예요? 전산 자료에 의한다. 써있죠? 네 가지는 갖다 줬죠. 근데 다음은 미등기 토지죠? 자, 미등기 토지로서 자, 등기부가 없는데 대장을 만들긴 만드는데 뭐예요?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는 거죠. 그 뭐 갖고 하라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갖고 하라. 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해 보자. 자, 뭘 구별하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부가 있고 자, 이렇게 등기부가 있는 임의기자 기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기등록 이미 대장을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기등기하고 뭐예요? 기등기하고 기등록 상태에서 이미 대장에 있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뭘 가지고 등기부 갖고 뭐예요? 정리하거나 정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미등기예요. 미등록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규등록 최초로 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대장 만들겠다는 얘기죠? 대장을 최초로 만들겠다. 그 이 대장의 소유권 사항은 누가 조사 등록한다고? 소관청. 누구라고? 소관청. 그죠? 그럼 미등기야. 근데 기등록이야. 그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 대장은 만들었어. 근데 이 대장에 등록할 때 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잘못 썼어. 고쳐야 되겠죠? 그 뭐 갖고 고친다고? 아, 등기부가 없다니까. 이게 미등기라니까. 어? 지금 졸리니까 지금 저 웃자 하는 얘기죠, 지금. 등기부가 없어. 어? 뭐 갖고 한다고? 가족관계 등록부 간다, 가족관계. 어?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있으니까 오늘은 맞을 것 같은데 시험장에 가서 뭐라 하냐면 자,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자, 뭐예요? 공부상 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확정 판결 나오면 갑자기 막 이제 또 흔들려. 그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라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거 그런 얘기 지금 그리고 이거 구별해 보라는 얘기. 구별해서 이해되잖아. 하여튼 저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만 듣다가 잊어먹어야지. 지금 또 그게 어떻게 인간이 아닐 거야. 듣다가 말다가 까먹다 하다 보면 이날이 와. 27일 날이야. 이걸 꼭 여기서 꼭 찍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큰일 나지. 자, 그 다음에 기타 정리 나와요. 기타 지적 정리.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죠? 그럼 당연히 바뀐 거야. 자, 행정구역 명칭이 영기군에 사는 사람이 세종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소재지 바뀌었다고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누가 알아서 바꾼다고? 국가가 알아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될 때 소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새로이 지번 부여하겠지. 왜? 자, 쌍촌동이 뭐예요? 인구가 폭발해서 쌍촌동을 반으로 나눠서 촌산동으로 바꿨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또 이제 여러 번 꼬시려고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승인은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번을 변경할 때 하는 거예요? 지번을 변경할 때 하는 거지 부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번을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외웠어. 반지 추측이라고. 근데 나오면 틀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도에서 승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번을 변경할 때 필요한 거고. 자,
43페이지 별표 주시고. 이 작년에 이 문제가 답이 없어요. 뽐내려고 답 좀 멋있게 한번 내보려고 문제 냈는데 그 뭐 내용을 이해 못하고 시험 문제 내는 바람에 답이 없음에 대해서 올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별표 주시고. 자, 한마디로 의미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미는 자, 소유권자가 뭐하니까 모르니까, 소유자가 뭐예요? 모르니까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소유권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 자, 알려야 되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 한 다음에, 자,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 내용 의미는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기 땅 답에다가 뭐 했어요? 이거 집 짓고, 이 집을 짓고 뭐예요? 집을 짓고, 자, 세금 9월 달에 뭐, 자, 이 답으로 내려고 살고 있다니까. 그럼 소관청은 뭐예요? 자, 세금 제도 거두려고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는지, 그 현재 상황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장부 가지고 조사로 다녀.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장부에는 뭐예요? 답인데, 자,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면, 건물이 보이면 걸리죠? 그래, 걸리면 당연히 뭐예요? 이제 뭐라고 이거, 대라고 뭐예요? 자, 조사서 작성하고, 이동교류서 작성하고 뭐예요?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대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죠? 얘한테 뭐라고 이거, 알려줘라 아니게요. 왜? 9월 달에 세금 뭐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지적정리 후에 통지 대상이 뭐가 아닌 거, 만약에 뭐예요? 통지 대상이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나오게 되면 누가 신청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뭘 신청했어요? 이거 토지 이동을 뭐예요? 지목 변경이란 토지 이동을 뭐 했다는 게 이거 신청한 경우다. 신청한 경우. 그 소유자가 신청하면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죠? 본인이 신청했으면 본인한테 뭐예요? 지목이 바뀌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이건 직권에 한 경우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또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을로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했어요. 뭘 정리했다고? 소유자 정리를 했다.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 정리는 본인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본인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한지 알고 있죠? 근데 소관청에서 뭐예요? 소유자 정리해놓고 나서 얘한테 너 소유권 취득했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통지하거나 이 촉탁하는 것은 뭐에 관한 사항만, 토지 표시사항만 뭐예요? 토지 표시사항만 뭐 하는 것이지, 통지해주고 뭐예요? 촉탁하는 것이지, 권리상 이 소유자를 뭐 하는 것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무슨 사유도 안 되고 통지해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촉탁할 사유가 아니다. 권리상을 알려줄 필요 없다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 내가 소유권 취득한지도 몰라.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건 뭐 하지도 말라고.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뭐 하지도 말고 알려주지도 마라.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등기소에서도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뭐예요? 뭐에 의한 등기 뭐라고? 완료 통지에 의한. 자, 완료 통지에 의한 무슨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무슨 사유도 아니라고, 저 통지 사유도 안 되고 무슨 사유도 아니라고, 촉탁 사유도 아니다 했죠. 그럼 이제 올해는 이거보다는 자, 뭐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통지 시기. 뭐가 중요하다고? 통지 시기가 중요해요. 통지 시기가. 이 통지 시기는 당연히 뭐예요? 뭐로 했으니까, 대로 했으니까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자, 이렇게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등기를 마쳤죠? 그럼 뭐예요? 등기 뭐라고?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1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이가 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만 외우지 마시고 항상 뭐라고? 접수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한 날이에요.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자,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 접수한 게 아니라 뭐라고?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근데 그 아래는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 없으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공부에다 그냥 등기부가 없으니까 공부에 대라고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7일입니다. 등록이니까 이거 기억이니까 며칠이라고 7일입니다. 7일. 그죠? 하여튼 접수는 생각이 안 나면 접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뭘? 넷, 다섯 해갖고 꼭 그렇게 몇 번 해보고 까먹지 않도록 접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면 자 주소 거소를 모르죠? 주소 거소를 모른다는 게 예배. 그러면 어디에 일간신문이나 시, 군, 구 공보 있죠? 이게 공보라고 하는 게 자 지방자치단체 신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일간신문, 시군구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예요? 자 공부함으로써 게시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항상 공부는 기억이니까 기억 앞에는 시도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이거? 시군구 뭐 전에 한 10년 전에도 시험 문제 시도로 나왔는데 절대 뭐가 아니라고 시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시군구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시군구 게시판이라고 나왔던 데가 있어요. 이 시군구 게시판은 어디서 나왔었던가?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시군구 게시판은 생각나면 뭐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자, 이게 지적공부 복구할 때 뭐예요? 복구할 때 나오는 거니까 여하튼 항상 뭐예요? 게시판 기억 구 공부도 뭐라고? 기억 꼭 그렇게 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하여튼 통지식이 꼭 있지 않아도 돼요. 넘기세요. 44페이지 뭐예요? 촉탁은 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와갖고 그냥 답만 이해만 합니다. 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적에서 뭐가 나오면 지적에서 촉탁이 나오면 이렇게 지적에서 촉탁이 나오면 오로지 딱 하나 뭐예요? 딱 하나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뭐 고치라고 촉탁한다고? 표제부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합니다. 물론 뭐예요? 등기법에서 촉탁은 가압류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경매도 있죠?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도도 있지만 지적에서 촉탁은 유일하게 하나 딱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쌍가로 2번 촉탁이 필요한 경우 쏙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신규 등록 제외하고 그 하살 표시 밑에 박스 밑에 그 앞에다 쓰세요. 답이라고. 그게 답이야. 왜 신규 등록은 촉탁 안 하지 않냐면 신규 등록은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등기부 없으니까 뭐예요? 등기부 없으니까 무슨 사유가 안 되니까 촉탁 사유가 안 된다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자 두 번째 뭐라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거예요. 각자 국가에서 알아서 해.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직권을 하고 자 소관청은 누구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한 소유자 정리 권리 정리하는 거죠. 소유가 정리. 자 방금 칠판 보세요. 뭐 하는 것은 항상 통지라든가 촉탁은 뭐에 관한 사항만 토지 표시 사항만 뭐예요? 통지하거나 촉탁하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은 뭐도 안 되고 통지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촉탁도 못한다. 자 그건 참고로 보자.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